퇴직식 날이면 흔히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라는 말이 오갑니다. 꽃다발과 박수 소리,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들의 웃음 속에서 눈물이 번지는 순간.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고 화려한 마무리 같지만 정년퇴직을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그 순간이 반드시 축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직장 생활의 마지막 장을 닫는다는 현실감, 앞으로의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상에서 사라질 내 자리에 대한 상실감이 밀려오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막상 퇴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이 텅 빈 듯 했다고. 박수는 끝나고 명예로운 작별 인사는 남았지만 정작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선명하지 않은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은 누군가의 눈에는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빈 페이지가 갑자기 펼쳐진 것 같은 두려움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33년 공직 생활을 마친 61세 김 과장의 고백. 김 과장은 교육청에서 3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늘 출근길에 익숙했던 건물, 늘 마주치던 동료, 그리고 묵묵히 지켜온 일상이 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맞던 날, 그는 퇴직식장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김 과장은 이제 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아침 7시만 되면 습관처럼 일어나 양복을 챙겼다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하게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죠. 김 과장은 이후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일상의 의미를 회복했지만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퇴직식이 축제가 아니라 눈물이었던 이유는 내가 그날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던 59세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정년까지 버티면 노후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예상보다 컸고 자녀 결혼 지원까지 겹치면서 생활비에 여유가 없었죠. 박 씨는 퇴직식 날에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웃었지만 몇 달 뒤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내 역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이 곧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지요.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연금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제도가 있다고 해도 월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 최소 10년은 노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지출 구조를 줄이고 연금 외에 보조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퇴직 후 관계가 끊어져 버린 63세 최 전 서기관. 최 전 서기관은 정년퇴직 후 1년 동안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땐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었고 전화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전화가 한 달에 한두 통으로 줄었고 만나던 사람들조차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직급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퇴직식에서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는 있었지만 그 순간 이후 연락은 빠르게 줄어들었죠. 이처럼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은퇴자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조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공허감은 더 크죠.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장 외의 인간관계를 은퇴 전부터 꾸준히 다져놓을 것을 권합니다. 취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같은 네트워크는 퇴직 후의 제2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최 전 서기관 역시 뒤늦게 그림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정년퇴직은 축제가 아닌가?
심리학자들은 은퇴를 인생의 전환기 중 가장 큰 사건이라 부릅니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보다도 개인의 정체성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소득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붙는 꼬리표, 내 시간을 채워주는 일상, 그리고 내가 사회 속에서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역할을 하죠.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바로 은퇴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년퇴직이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퇴직 직후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는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경제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퇴 전부터 월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금융 투자 등 다각도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 5년은 가장 지출이 크고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최소 23년치 생활비를 별도 예비비로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관계망 구축입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약해집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직장 밥모임,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전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봉사, 배움, 여행 같은 활동이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자기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년퇴직은 누군가에게 꽃다발과 웃음으로 기억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눈물과 불안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퇴직 후에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식 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의 길이 두렵지만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눈물이 새로운 출발의 힘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감정적인 서술을 중심으로 공감과 사례를 풀어냈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준비 방법과 구체적 지침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 팁, 주의사항을 곁들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도 준비가 된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축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돈, 건강, 관계, 그리고 시간 관리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1. 돈 월 얼마면 살 수 있나? 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실제 수치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기준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60만 원입니다. 물론 서울에 살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죠. 반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0만 200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달 최소 50만 1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은퇴 전 5년은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월 지출을 기준으로 연금 예상액과 비교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임대 수익, 금융 투자, 파트타임 근로 등으로 어떻게 채울지 미리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생활비와 원하는 생활비를 따로 나누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비를 충당하는 최소 생활비와 여행치 미손주 용돈 같은 선택적 지출을 구분해야 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또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 직후 소득이 확 줄어들었는데도 퇴직 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지역 가입자, 전환을 어떻게 할지, 배우자,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강 은퇴 후 의료비가 생활비의 30%를 차지한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2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니라 약값, 검사비, 치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부부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400만 500만 원 정도는 고정 지출로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게 곧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흔히들 건강검진이 비싸다고 피하지만 오히려 조기 발견이 훨씬 저렴합니다. 은퇴 후 보험 혜택이 줄어들면 작은 병 하나가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퇴직 후 시간은 많은데 체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은 있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노후는 즐기기보다는 병원 다니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3. 관계 직급이 사라지면 전화도 끊긴다.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 직장 중심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빠르게 끊어집니다. 문제는 이 공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은퇴자들이 우울감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이유도 혼자 남는 느낌 때문이에요. 따라서 은퇴 전부터 직장 밖의 제3의 관계망을 키워야 합니다. 취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같은 모임이 대표적이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은퇴 후 갑자기 모임을 찾기보다는 현역 시절부터 조금씩 발을 담가두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고 퇴직 후에도 내가 속한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4. 시간 하루 24시간이 갑자기 무너진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시간이 부족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남아 돈다는 거죠. 이때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금세 무기력과 무료함에 빠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다가 우울증까지 겪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하루 일정을 미리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전에는 운동, 오후에는 독서나 공부, 주 2회는 봉사활동 같은 루틴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 루틴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 정년퇴직은 분명 큰 고비이자 누구나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고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최소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분리해 계획하고 건강은 생활 습관으로 지키며 관계는 은퇴 전부터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려두는 것. 이 네 가지가 맞춰져야 비로소 퇴직식 날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축제가 아니었다는 말, 그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와 닿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면 그날은 또 다른 인생의 개막식이 될 수 있습니다.